네, 그러면 아니 웃음부터 나세요? 이분 소개하려고. 아니 뭐 이분도 네. 그렇지만 네. 아니 교보증권 네. 박병창 이사님 앞에서 NH증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보증권 또 있어요. 이따가 세미나 네, 소개해드릴게.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 할 땐 또 다른 회사 그렇죠. 서로 그렇게 경쟁시키는 겁니다. 우린 다. 그래야 우리는 더 좋은 정보를 얻죠. 경쟁해야지.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업 얘기 좀 해보는 거죠. 코인 얘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 함부로 악플 달 수 없는 홍선표 기자님과 함께 위믹스가 퇴출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 5월 2일에 그 우리나라 4개 그 코인 거래소들에서 네. 더 이상 이제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하지 않겠다.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거래 지원 종료란 게 주식으로 치면은 쉽게 상장 폐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이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 6월 2일부터는 이제 위믹스를 네.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현재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서 이제 빗썸,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곱박스 이렇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업비트는 원래 안 됐고 업비트는 이미 퇴출- 원래는 됐었는데 네. 2022년 11월에 그때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상장 폐지 사태가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라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상장 폐지 때 상장 폐지가 되고 그 이후로 복구가 안 됐어요. 네. 이번 거는 재상장 폐지인 거예요? 한 번 상장됐던 친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또 상장이 폐지가 됐으니까 2차 상장 폐지 재상장 폐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위메이드는 사실 이제 꽤 큰 회사잖아요. 상당히 큰 회사죠. 이제 게임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네. 뭐 미르의 전설이라든지 그런 뭐 히트작들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오늘 이슈를 좀 다루기로 이제 결정한 게 단순히 이제 위메이드만 이제 상장되는 게 아니고 관련 계열사 두 곳도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총 세 곳의 그룹주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도 이제 상당히 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위메이드 있죠. 말고 또 있어요 상장되는 데가?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처럼 두 군데가 계열사들이 더 상장돼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다 상장돼 있어요. 코스닥에 예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이긴 하지만은 네.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위믹스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위믹스가 어떤 코인이길래 상장했다, 폐지됐다, 상장했다, 폐지됐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위믹스.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핵심 미래 성장 사업으로 네. 지금 열심히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가상 자산인데요. 네.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아이템 같은 걸 얻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약간 위믹스로 환전을 해갖고 맞아. 좀 그 P2E라고 해갖고 플레이 투 언. 맞아. 그 단어 처음 나올 때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었거든 저는. 예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플레이 투원 P2E 예, 예, 한참 이제 P2E. 주식시장에서 네, 맞아요. 그게 막 있냐 없냐 되냐만 이게 한참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P2E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위믹스가 이게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이 당연히 이제 상장돼 있을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을 회사의 이제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위믹스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믹스가 핵심인데 예예. 그 위믹스는 뭔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상폐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PPT에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이 상장 폐지, 그러니까 2차 상장 폐지의 발단은 2월 28일에 있었던 그 해킹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위믹스가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해갖고 약간 당시 시가로는 이제 88억 원에 상당하는 865만 개의 그 위믹스 코인이 이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서 탈취당했습니다. 혹시 지금 뭐 PPT가 준비가 된 게 있어요? 네. 네. 이게 안 나오고 있나요? 이게 또 어제 밤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빠져 있었네요. 일단 얘기하세요. 예, 예. 저희가 기술적으로 저희-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네. 865만 개가 네.
이렇게 그 탈취를 당했고 탈취를 당했어요. 해킹해서 빼돌린 네, 거죠. 네. 빼돌린 다음에 얼마 금액 규모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금액 규모? 당시 시세 기준으로 이제 88억 원. 88억 원. 예. 88억 원이었던 거죠. 허술하다 허술해. 이게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이제 탈취한 해커가 이걸 다 이제 글로벌 그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네. 다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이제 3월 4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영업일 기준으로는 이제 4영업일 뒤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아니 근데 그림으로 뭐 화면으로 우리 보여주려면 네. 뭘 그래프를 보여주든가 사진을 보여주든가 아니 자기가 할 말을 그냥 저기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얘기하는 게 어딨어. 아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정말 한번 그러시면 안 돼. 유도하셨으니. 아니 이거는 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내가 아, PPT 보여주면 내가 쭉 얘기하고 있는 거 그냥 저렇게 글로 써서 준다고 더 너무들 신경 하시네. 쓰겠습니다. 너무들 하셔. 예. 아무튼 그래갖고 3월 4일 날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들의 그 닥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뭐 협의회라는 네. 닥사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뭐 공공기관은 아니고 아까 업비트 포함해갖고 뭐 코인원, 빗썸, 네. 코빗, 고팍스 이렇게 5군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여서 만든 협의회가 있거든요. 예. 이 닥사라는 곳에서 그날 당장 유믹스는 거래 유의 종목이다. 왜냐면 이제 해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위험할 수 있다. 네.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금 같은 것도 이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네. 2월 28일에 해킹 공격으로 88억 원이 탈취가 됐고 네, 예. 그걸 누군가 팔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신고가 3월 4일에 일어났으면 위믹스가 이제 신고한 거죠. 그렇죠. 이제. 위믹스가 신고를 공지를 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지를 했으면 예. 그 중간에 가격이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도가 나와서 3월 4일 날 네. 그 발표된 이후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안에는 막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전체가 이제 위믹스의 가상 자산이 이 해커에 의해서 빼돌려진 거를 모르고 있었기 몰랐기 때문에 아. 위믹스 이제 시가총액이 한 80억 원, 죄송합니다.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네. 한 80억 원 정도가 이제 탈취 당했으니까 글쎄요, 많다고 하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몰랐을 때는 아예 하락하지 않았었다. 예, 그냥 일반적인 그 시세 변동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상장이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닥사라는 그 협의체에서는 이제 해킹도 있었고 해킹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달여가 흘렀는데 해킹의 주체, 그 원인, 과정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다. 이거 위험하다. 이게 닥사 측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거래소들에서는 4일이나 늦게 이제 공시한 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네. 바로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뭐 말씀하세요. PPT에 그림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아 있어요 그림? 아, 있죠. 이게 근데 저 핸드폰을 보면 저기 보이니? 저글씨가 아니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난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또 굳이 얘기를 하네. 야 저기 글씨가 보이냐고. 핸드폰으로 봐봐. 글씨를 그림으로 준비하셨구나. 자기는 40인치 모니터로 작업을 해놓고 우리 6인치짜리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한테 저기 글씨가 보이냐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시죠. 근데 일단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네.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갖고 네. 이제 거래소들 아까 그 닥사 네. 5개 거래소들이 공통으로 만든 이 거래 지원 심사라는 게 거래 지원이라는 게 코인 업계에서는 사실상 상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상장을 시키고 이런 거 네. 있을 때 상장 안 시킨다 이건데 네. 여기 보면은 뭐 6개월간 블록체인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거래 지원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장을 이제 안 도와줄 수 있다. 뭐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이 무단으로 탈취되거나 해킹되는 전력이 있고 탈취 원인 파악 및 해결이 안 된 경우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오, 예. 그러니까 그 해킹 당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건 조건에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실제로 근데 여러 코인들이 상장을 당하고도 죄송합니다. 해킹을 당하고도 네. 그냥 계속해서 유지된 운영되고 데가 있는 많아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특히 외국 코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들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거죠. 이제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건데 그리고 네. 우리들이 무슨 뭐 사기를 치려고 했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했었고
그 우리가 뭐 상장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상장 폐지 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도 사실 피해자 아니냐. 사실 해킹 당한 건 우리도 피해자인데 네. 만약에 증권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고 상폐되면 그게 좀 그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이거고 사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아까 제가 한 80억에서 90억 원어치 정도를 탈취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위믹스에서는 뭐 해킹의 원인도 잡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더해갖고 그 바이백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바이백이 이제 다시 되사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네도 코인을 이제 다시 자기 사들이는 코인. 거죠. 왜냐면은 그 80억 원어치가 어쨌든 이제 시장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 가치가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삭게 이거를 다시 이 탈취당한 90억 원어치 이상의 물량을 우리가 사들여갖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막겠다. 네.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 근데 어디에 해킹 당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이 유닉스에선. 그러니까 뭐 해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그때 위믹스 재단 대표가 이야기한 걸 보니까 파악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정확하게 해커들의 신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뭐 어디 사람들이고 어디 소속이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네.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해커들의 공격이 있어서 이게 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네. 해킹보다도. 네. 그래갖고 이거는 현재 네. 뭐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분산 원장이라고 그래서 예, 만약에 예. 그 원장이 각각 다른 게 있으면 그거는 가짜 거래다라고 예. 해서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뭐 블록체인의 보안이 높은 이유를 많이 설명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네. 기술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이유, 네. 신뢰할 수 있다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해킹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킹 블록체인에서 해킹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보안에 이제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위메이드 측에서 설명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다루는 곳이 핵심 블록체인 시스템인 메인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체인의 그런 본질적인 그 메인넷이 아니고 일반 게임 유저들이 그 좀 거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 약간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걸 이제 브릿지 볼트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약간 본격적인 메인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그 메인 시스템이 아니고 좀 부가적인 시스템에서 해킹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보안 문제하고는 사실은 좀 무관한 사안이다. 본질적인 이 메인넷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항변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만약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가 중앙 서버 털린 건 아니고 개인들이 뭐 이렇게 이용하는 그 사람이 뭐 이메일 주소나 뭐 이런 거 해킹 당해 갖고 그 사람이 털린 거야라고 그 사람이 털린 거 아니고 뭐 그 회사 시스템이긴 시스템인 건 맞죠. 예, 회사에서 운영하고 이거 혹시 있는 게. 위믹스나 위메이드에서 자체적으로 턴 건 아닐까? 그게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에 그게 탈취당한 그 물량이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은 아니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네. 누가 이제 와서 싹 그 빼갔더라고요. 회사 보유 물량을? 예. 내부자 소행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럼 큰일 나요? 저는 지금 근거가 없기 아니, 때문에 근거는 그거는 없다. 예.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해킹들이 어떤 데서 일어나는지 보면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블록체인 자체에서는 뭔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부가적인 시스템들에서 그러니까 콜드 월렛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막 이게 탈취되고 이런 것들은 봤거든요. 이게 그런 거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 블록체인을 약간 다른 곳으로 다른 네트워크로 네. 전송하는 네. 약간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회사가 들고 있는 거를 예. 탈취해 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저 기술적으로는 어떤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갖고 있었던 걸 탈취해 나갔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좀 희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상당히 이제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위믹스 재단 그 대표가 연휴 동안에 이게 워낙 회사에 큰 이슈니까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에 따르면 이제 해커가 한 2달 정도부터 계속 이렇게 동태를 살피면서 이거를 이제 딱 한 번에 뚫린 거 아니고 굉장히 몇 개월에 걸쳐서 그걸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 잘 조사해보라고 하세요. 왜냐면 봐봐. 이게 회사 보유분이
사라졌어. 예. 그럼 이제 거래 때마다 난 이제 기술적으로 솔직히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네. 모르죠. 예. 거래 때마다 이게 다 분산해서 저장되잖아요. 네네. 그 거래 뭐 로고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놈인지 주민등록번호는 모를 수 있으나 어떤 인간이 이 회사 보유분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그거 당연히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을 이제 찾는 건 뭐 경찰 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그 회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다? 나 이건 조금 예, 예. 나는 수상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한번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으로서는 그 그래서 이제 공직책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냥 전 그냥 막연한 의심이에요. 또 이제 막연한 의심. 많이 또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보셨으니까 옆에서 그런 것도 있고 예. 이제 뭐 늑장 공시도 한 가지 의혹이 됐었잖아요. 네. 왜 4영업이 3영업이 영업일로는 2영업일입니다. 왜냐면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바로 이 정도 사안이면 바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하니까 이제 위메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막 은폐하려고 하거나 안 알리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 외부에 신고를 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지는 왜 늦는 거예요? 공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좀 원인을 좀 파악하려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수사기관이라든지 좀 보안 업체라든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재빠르게 바로 알자마자 신고를 하고 보안 업체한테 컨설팅 의뢰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의 원인 이게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공지를 하면은 어떤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랬다 이런 설명입니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바로 공지하면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바로 공지하면 위믹스 가격 막 떨어지고 사람들 이렇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왜냐면 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공지하는 거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있고 아니, 댓글에서 지금 예. 저를 응원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거는 왜냐면 과거에도 위메이드가 뭐 전과가 좀 있다면서요. 그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뭔진 모르겠는데 뭐 전에도 뭐 뒤로 파는 거 있지 않냐 뭐 이런 이것도 뭐 이분의 개인 의견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이제 의심들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막 언론에 보도가 될 그래요? 정도로 그런 사건은 그 김남국 의원 관련한 그 사건밖에 없긴 그렇습니까? 해갖고 네. 제가 알기로는 예.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위메이드의 위믹스는 상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패 결정이 내렸죠. 예. 6월 근데 이제 2일부터 6월 2일부터 전체 이제 거래가 딱 끝나는 건 언제까지라고요? 6월 2일부터입니다. 6월 2일. 그리고 이제 7월 2일부터는 이제 그거에서 이제 관련해서 출금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메이드 측에서는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네. 아마 오늘 내실 것 같아요. 주말에 내셨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딱 법원 열자마자 바로 내실 것 같은데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런 거를 막 내려고 하시고 2022년 당시에도 가처분 신청도 냈었고 공정위에도 제소가 했었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 위메이드 대표가 얘기했던 게 이거는 이제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다. 업비트가 이제 뭐 슈퍼 갑질이라고 표현했고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세게 했었고 또 뭐 각종 이제 민사소송도 다 막 걸고 왜냐하면 이거는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핵심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만 300여 명 되시거든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이제 열심히 키우려고. 그렇게 많이 일해요? 근데 이게 딱 코인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게임하고 연동돼 있고 그러니까 P2E 시스템 전체까지 이제 네네네.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는 뭐 때문에 상폐됐었던 거예요? 그때는 약간 거래소에 신고했던 유통량과 수치가 달랐어요? 좀 수치가 달랐는데 그때 이거는 약간 좀 지금 같은 이슈라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에 신고했던 것과 유통량이 다르니까 거래소들에서는 이건 좀 중대한 문제니까 안 된다.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유통량이 막 주식 유통량처럼 그렇게 개념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게 그쪽의 주장이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좀 약간 실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초과 유통된 물량들은 다 재빨리 또 사들였다.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었죠.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난
썩 설득력 있는 저 해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 정말 작은 회사들도 막 작은 이런 데도 코인 엄청나게 막 발행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위메이드 정도 되면 사실 굉장히 뭐 메이저급 코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이저 게임 회사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회사가 뭐 코인을 그렇죠. 발행을 했으면 네. 근데 거기에서 발행 물량, 유통 물량 이거를 약간 착오가 있었다 정도로 해명한다는 거는 아니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말고 뭐 어디 삼성전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디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발행 주식, 유통 주식 물량을 헷갈려서 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면 이거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게. 예, 예. 네, 안 되죠. 그게 무슨 변명거리가 난 뭐 코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 다른 그 작은 데들도 안 그러는 실수를 그 큰 회사가 했는데 그게 상패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업비트라든지 네. 빗썸, 뭐 코인원 그리고 뭐 코빅 그런 데서 그때도 약간 상장 폐지가 됐었는데 네. 상장 폐지 된 지 이제 3달 만에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코인원에서 그 재상장이 됐거든요. 네. 3달 만에 됐고 그 1년 만에 다시 이제 빗썸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재상장이 되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이슈가 잘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 이제 위메이드 대표가 업비트를 엄청나게 이렇게 막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막 업비트의 갑질이다. 막 그래요? 예.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하셔갖고 좀 사이가 안 좋나? 재상장이 안 됐어요. 그 업비트는 그 2022년 11월에 그 상장 폐지된 이후로 지금까지 업비트에서는 쭉 거래를 못 하고 계세요. 근데 네. 잘 아시겠지만 업비트 점유율이 거의 6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업비트를 뚫어야 거의 코인 입장에서 훨씬 좋은 그쵸, 건데 그쵸. 네. 그거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양쪽 모두 다 아마 제가 가서 물어봐도 혹시 서로 이제 싫어하시지 않나요? 뭐 감정의 골이 있지 않으시나요?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건데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업비트만 이렇게 딱 바로 빠져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양사의 그 감정의 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사실 또 업비트가 이제 이 코인 거래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그 강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강자죠.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쪽 대표가 이제 너무 슈퍼 갑질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좀 이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예.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쪽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좀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네. 게임 하시는 분들 유저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며 일단은 네. 국내에서 원화로 이제 거래하기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원화 거래는 안 되고 만약에 네. 거래를 이제 근데 갖고 있던 자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전 투자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홀더라고 하시는데 코인을 예.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좀 따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위메이드 측에서 혹시라도 만약 상장 폐지가 확정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외국 거래소로 이전한 거를 안내하겠다. 네, 잘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원화 거래가 좀 제한이 되면은 좀 상당 부분 문제가 아무래도 좀 불편해지잖아요.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외국에서도 위믹스 많이 써요? 위믹스 같은 경우에 거래 비중으로 보면은 해외에서가 더 높다는 게 그래요? 위믹스의 설명이고 위믹스가 작년에 매출을 한 7천억 정도인가 올렸는데 네. 매출의 한 75%가량이 사실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게임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 해외 유저들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외에서도 훨씬 더 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위믹스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해외에서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경제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매출의 한 75%가 그 해외에서 이제 벌어들이고 있고 그 코인 거래 같은 경우도 사실 해외 비중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긴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고 또 국내에서 이제 많이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거래를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심대한 문제가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위메이드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위메이드 코인 거래소를요? 그러니까 뭐 코인 아니면 뭐 그냥 위믹스 전용 거래 플랫폼 하나 만들면 되잖아. 아 근데 그거는 마치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그 앱스토어가 싫다고 기업들이 이제 단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이제 뭐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가 없이 그냥 운영되기는 힘들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앱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 있어야 그게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걸 한 기업이 단 하나의 코인만을 위해서 만든다는 건 쉽지 않기도 하고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예. 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용성이 좀 떨어진다. 외국에선 거래되는 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외국에서 거래되는 문제 없죠. 예. 그렇죠. 외국에선 거래되는 거 문제 없는데 국내 유저들이 거래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졌다. 그래서 매우 좀 타격이 크다고 한다면 국내 거래자들을 위해서 위믹스에서 자신들의 뭐 홈페이지든 이런 데서 사고 팔 수 있는 걸 하나 만들면 그래서 뭐 외국 저 거래소랑 뭐 가격을 대충 이렇게 맞춰놓으면 되지. 아니다.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양쪽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갖고 제가 이제 위메이드 측에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좀 끝까지 거의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두 번째 상장 폐지니까 이게 만약 확정이 되면은 진짜로 이제 본인들 타격이 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상장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진짜 관리 종목 지정부터 시작해갖고 단계가 필요하죠. 네. 딱딱딱딱딱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위메이드 측에서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없이 약간 닥사라는 기관은 민간 기구잖아요. 그냥 그 민간 협의회 기구인데 네네네. 여기에서 야, 너희 그냥 나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런 건 다 알겠다. 그런데 절차가 없네. 근데 이제 그 결정 자체는 각 거래소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비싸면 비싸, 뭐면 뭐면. 예.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결정됐는지를 공개해 달라.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거래소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묵부답이라는 게 위메이드 주장이고 조금 더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본인들을 상장 폐지시키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 기준 자체가 표적 개정이 됐다. 본인들 위메이드를 이제 빼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거래소들이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어요? 글쎄 요거는 다 해서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막 그 소급 적용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메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킹 이슈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이뤄졌고 네.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것도 3월인데 그 5월 1일부터 이제 공표된 그런 거를 자기네들 사건을 통해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 2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2월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3월 4일에 이제 공지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개정은 가이드라인 개정은 5월에 있었다고요? 5월 1일. 근데 그걸 바탕으로 약간 아까 제가 위믹스가 네. 5월 2일 날 상장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타깃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다음에 왜냐면은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왜냐면 보안 사고라든지 뭐 그 적정 공시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좀 규정들이 더 세분화가 됐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거 보면은 이상하네요. 근데 5월 1일 날 딱 그걸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5월 2일 날 아마 그거를 바탕으로 본인들을 너희 나가 이렇게 네 군데 사니까 시점상으로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 건지는 잘 그거는 이제 공개가 그 거래소에서 그것 때문에 했다고 당연히 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약간 양쪽에 양쪽 다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그렇죠. 약간 지금 서로 간에 감정이 되게 격화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서로 지금 막 지금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이제 공정에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약간 일일이 그런 사유를 다 설명해주기가 네. 없다. 아마 이런 입장일 것 같고 위메이드에서는 그런 게 말이 되냐. 이게 상장 폐지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그 몇백 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날아가는 건데. 근데 그런 제가 상황이네. 근데 약간 네. 느끼는 게 주식 거래소는 사실은 거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잖아요. 뭐 네. 전 세계 월스트리트라든지 그런 데부터 따지면은 근데 이게 굉장히 상장 폐지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가 잘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닥사라는 기구 자체가 위메이드 말에 따른 저도 약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민간 협의 기구인데 네. 거기서 약간 특별한 절차 없이 당신들은 이제 나가는 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나가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의 알겠습니다.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네, 들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믹스 쪽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인 것 같고요. 닥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의 기구입니다. 협의기구, 민간 협의기구인 거죠? 예, 5대 거래소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네, 편하실 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믹스 네. 지금 나머지 거래소들에서 다 퇴출되는 그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요즘 이제 워낙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코인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꽤 큰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예, 한번 저희가 오늘 요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희가 좀 마무리하는데 그 교보 네. 증권 세미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보증권도 세미나가 있습니까? 아하, 참 답답하시네 정말. 아니, 교보에 네. 그러니까 교보와 우리 3프로가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하잖아요. 렉처 하프타임이라고. 콘서트. 네. 네. 그게 이제 교보 문고랑 이제 우리랑 네. 같이 힘을 합쳐서 뭐랄까 이 강의도 하면서 공연도 거기에 있고. 공연도 같이 가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이제 가는 건데 네. 인생 후반기. 예, 어떻게 갈 거냐. 이제 전반전은 끝났잖아요. 여러분도 다. 네, 올해 이제 상반기 끝났고. 하프타임 잘 하프타임. 보내서 음. 후반전을 잘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프타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연사들이 근데 아주 좋습니다. 그 차인표 씨 아시죠? 네. 네, 차인표 씨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명록 교수. 이명록 교수는 네. 흥행 보증수표죠. 그렇죠. 그리고 최진용 박사 등도 해서 세 분의 렉처 그리고 이제 또 뭐 전에 보니까 클래식 공연 같은 것도 있던데 네. 공연과 강연이 함께 어우러진 그 렉처 콘서트도 한번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2,000분 정도가 한 자리에 모이셔서 이 콘서트를 같이 보시는 거군요. 맞아요. 엄청 큰 거네. 하여튼 거기 신청하셔서 네.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빨리 신청하셔야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우리 홍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PPT 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아니 앞부분에 하셨던 분은 텍스트 위주로 하신 것 같다고 저도 따라하기는 건데. 아이, 어디 박병창 이사님 오늘. 그리고 박 기사님은 정확하게 스마트폰에 딱 보일 만한 폰트까지 한 개를 만들어서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보다 더 작아지면 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